자, 원룸 투자를 제가 하게 된 이유는 네.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미래의 가치가 높다. 이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 미래지향적인 투자의 패턴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무슨 원룸이 미래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아는 네. 사실인데 역설적으로 세대 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가구 수는 뭐야? 1인 가구. 그러니까 가구 한 집안에 몇 명이 사느냐? 그게 그렇지. 가구잖아. 그러니까 우상욱님 다섯. 네. 어우 외국자 집안. 저희 4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금씩 점점 이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게 쪼개지겠죠. 네. 그죠? 이제 큰 자제분이 또 분가하시고 그렇죠. 나가시면 이제 결국 둘이 남아서 사실 그렇죠. 거란 말이야. 이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한 집에 5가구가 살다가 세월이 지나면 포개질 거고 그들이 다 가족을 만들어서 바로 애를 낳으면 좋은데 바로 애를 점점 늦어지잖아. 늦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늦어지다 보니까 세대 수는 계속 증가할 거예요. 뽀개지는 거지. 1인 2인 가구 위주의 패턴으로 갈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원룸이 필요하다는 거. 많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우리가 주로 투자의 핵심을 두고 있는 34평, 40평, 50평대 아파트는 이제 살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산다는 게 아니고 살 사람들. 진짜 거기에 거주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평수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평수의 아파트 내지는 소형주택들, 원룸, 투룸 이런 것들이 인기를 그게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지으면 되잖아. 지을 때가 마땅치 않은 거야. 택지지구에 지금 우리 강의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상에도 택지지구에 못 진다니까. 그리고 신도시에 못 지고 그럼 결국 그 외 구도심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은 도시에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역설이라니까. 네, 진짜. 그럼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이 신도시에 살면 안 되는 거냐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신도시에 살면 안 돼요? 더 살아요. 더 살아야지. 그쵸. 신이잖아. 새로운 그쵸. 도시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기차게 만들어줘야 될 게 그 도시를 올드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밖으로 나간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도시는 주거 인구 대비 이 좀 넓은 공간에 편의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있어야 되고 부도심보다는 그렇게 자꾸 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제발 젊으신 분들 우리 아까 그 젊으신 분 있잖아요. 김현우님 같은 분들 투표 좀 꼭 좀 하세요. 투표 안 하니까 그래요. 정당을 지지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요. 절대. 투표하시라는 거지. 네. 투표를 안 하니까 자기들의 권리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는 1인 주택들 많이 져주고 주공에서 그런 거 많이 져주는데 지지할 수도 있는 거고 다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그렇죠. 있을 거잖아.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투표율만 높아지잖아요. 알아서 정치인들은 눈치 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나가다 선거운동하다가 할머니 한 분 걸어오시고 젊은 사람 3명 걸어오잖아요.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정치인. 이 걸어오는 젊은이 3명한테는 안할 건데 할머니한테 악수하고 간다니까. 반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3명 하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젊은 사람을 얻어놓으면 이 사람은 한 번만 잘해놓으면 계속 찍어줄 거고 이 어르신은 몇 년 있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투표율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룸의 수요는 비약수적으로 늘어날 수 없지만 가구 세대 수는 계속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게 미래의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미래에는 더 부족할 거다라는 거지.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원룸이.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거는 수도권 평균 지수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수도권 평균으로 보면 주택 같은 단독주택을 세를 주면 수익률 평균 3% 정도가 나와요. 이거는 실투 수익률이 아니고 실수익률. 투자 대비 계산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용주주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3% 정도 되고요.
아파트는 4% 정도 하는 게 적정한 라인이에요. 그리고 상가 투자는 4에서 5% 정도가 적정한 라인업이고요. 그 다음에 원룸은 6에서 7%가 맞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만 볼게요. 그리고 네. 그 중에서 태양광 발전소는 한 10% 이상 수익이 나지만 요거는 변의 자산이기 때문에 요건 빼고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상가 투자가 3등 정도 하는 거고 그 다음이 원룸인데 그러면 상가 투자는 5, 원룸은 7 이렇게 본다면 2%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2% 차이면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3분의 1이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수익률 차이예요. 근데 대부분 수익형 자산이라고 하면 상가 투자를 많이 하시죠. 거의 생각이 그쪽으로만 떠오르게 돼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상가 건물을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게 좋은 거야. 그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계산서만 발행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불편하더라도 도배도 해주고 뭐 고장난 거 고쳐주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2%나 높기 때문에 원룸에 투자한다. 그렇죠.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중에 지면 되고 나중에 사면 된다 이거지. 수익률 낮은 거 편안한 거는 나중에 가도 돼요. 근데 지금은 바짝 벌어야 될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수익률 높은 녀석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려볼까요? 세 번째 이유는 세금이 낮아요. 세금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 투자 같은 경우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아까 공장 이런 것들은 세금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월세 임대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원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신고하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를 신고하게 되면은 소득에 대해서 많이 할인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는 세금이 낮은 쪽으로 투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이게 세금 부분은 우리가 버는 것도 중요한데 세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세금을 못 깎아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유할 때도 재산세, 취득세 다 비싸잖아요.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도 취득세는 낮지만 대신 종부세를 물죠.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가입하면 종부세를 예전에 안 냈는데 지금은 내고 있지만 앞으로 조정한다고 하니까 뭐 좀 기대해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진입 장벽이 낮은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은 실제 투자하는 실투금이 낮다는 거지. 상가는 대출이 많이 돼도 실투금이 낮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원룸 투자 같은 경우는 왜 진입장벽이 낮냐면 대출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더라도 전세 제도가 아직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다면 아주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틀 전 일이에요. 저희 수강생 중에 건물을 사셨는데 얼마 주고 샀는지 알아요? 실투가 얼마 들었을까? 뭐 어쨌든 싸게 사 저번에 뭐 1억 몇천 뭐 1억 몇천 그분이 1억 몇천 그분인데 더 획기적인 걸 갖고 왔어요. 4천만 원 투자하는데 200만 원. 건물을 4천만 원 실투가 들어오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서 그거 계약하셨어요. 대전에 있는 물건인데. 야, 4천만 원이요? 네. 얼마나 한번 그분한테 제가 사실은 오늘 와서 라이브 같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했었는데 오케이까지 하셨는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가계약만 걸었대.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본계약을 왜 안 하세요? 빨리 계약하시고 잔금 빨리 하세요. 그 돈도 안 드는데 그거 뭐 잘하면 뭐 800만 원이라도 잔금 치는 거라며요. 빨리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혹시나 이게 영상에 나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길까 봐.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럼 누가 또 가격도 확 올려버려가지고 사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오지 마세요. 안 되겠다. 그거 계약하시고 최소한 확정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오시는 게 선생님 피해 안 보실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세요. 그랬더니 어저께 그게 4일 전에 연락 온 거고 그저께 또 전화 왔어요. 뭐라고? 건물 하나 또 사겠대. 응? 두 개를 사시길래 두 개를. 살려고 준비해 놓은 돈이 이만큼 있었는데 너무 조금 들은 거야.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 또 뭐가 있대. 하여튼 그건 자세한 거는 그분 만나서 한번 이야기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없는 것 같잖아. 있어요. 그리고 대출 그분은 돼요. 네. 지금 대출도 되고 있고 대전에 대출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또 하고 있으니까 뭐 투자 한번 기대하세요. 그분 내가 곧 모셔가지고 네. 한번 할 거니까. 예. 궁금하네요. 네, 4천에 현금 흐름이 200이 나온다는. 근데 그분 참 어떻게 잘 골라와요. 아. 잘 골라와서 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저희 회사로 찾아오셨어요. 그래. 2주 전에, 이틀 전에 찾아오셔가지고 네. 이야기 나누면서 아니 말씀 다 드렸는데 왜 또 찾아왔어요? 네. 네. 그랬더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뭐야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랬더니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했어요. 또 갈수록 스킬들이 느시는 것 같다. 이 회원님들이나 교육생분들이. 근데 너무 좋죠, 뭐. 뿌듯하죠. 그렇게 그러니까요. 찾아내니까. 저도 모르는 걸 이렇게 찾아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멋지시고. 그러니까, 와우.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가지세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놀라셨는데, 아마 그분 만나면 실제 더 적은 돈으로 투자하셨다고 얘기할 거야. 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신축이에요. 신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인가 그래요. 아니. 그래, 나중에. 다중주택. 다중주택이라 가능한 걸 거예요, 이게. 다중주택이라. 이게 취사 안 되는 거죠. 취사 안 되는 다중주택인데, 그거를 사셨는데, 하여튼 신축이에요. 건물도 굉장히 새 거고, 신축이에요. 2018년.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018년도로 제가 기억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셨던 것도 신기한데, 파시는 분이 더 신기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4천을 받아서 내가 큰 뭔가 생기는 것도 아닐 테고 차라리 200에 현금 흐름이 훨씬 낫지 않나. 4천 예금해 놨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반대의 급부도 신기하고. 그렇죠.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똑같아요. 나도 물어봤더니 이거 왜 파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궁금해요. 뭐 하여튼 그거는 그분이 공개하는 게 더 멋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들어보시고 하여튼 요즘 아주 재밌습니다. 저희 그 수강생들이 건물을 계속 사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아나 형님 사셨다는 그 근처에 또 사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평택에 5동 지금 건물 신축하시는 분들 그분도 교육생이시잖아요. 네, 교육생이시고 또 한 분은 여기 아주 가까운 근처에 고시텔, 고시원 또 신축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분도 여성분이신데 신축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재밌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리고 그런 분들도 이렇게 같이 만나서 또 에너지 같이 느끼고 저도 또 신축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또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뭐 알면 또 얼마나 알겠어요. 용주주 건물주 모임 막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만들어봐도 아니 그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딱 주고 너 이제 수제자로 명함 뭐 이런 건가요? 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허황된 걸 찾으시지 말고 한번 천천히 알아봐 보시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시야를 좀 크게 갖고 그리고 지루할 수 있는데 과정이 힘드시겠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정리하다 보면 첫째는 미래 가치가 높다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수익률이 높다. 어떤 부동산에 비해서 높다. 그리고 세금이 낮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실투 자금이 낮다. 적게 든다. 그래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진입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 이유로 제가 원룸을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원룸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상가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사업 아이템도 좀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다 제가 하려는 사업들은 갖고 있으면 계속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으면 이 부가 상승되는 그런 사업 시스템으로 지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